샌디에고와 맞붙은 팀 코리아 선수들이 0대1 한 점 차로 석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팀을 맞아 저력을 보여준 젊은 선수들의 활약과 이를 지켜본 샌디에고 프렐러 사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고척돔에서 열린 샌디에고와 팀 코리아의 연습 경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경기 결과는 1대0으로 샌디에고가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팀 코리아 역시도 경기 내용 면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1회 문동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볼넷 3개 내주면서 흔들리고 또 폭투로 한 실점이 끝까지 이어진 점 아쉬웠습니다만 긴장한 모습이 좀 역력하기는 했었죠. 2회부터 안정감 찾더니 2이닝 동안 1실점, 볼넷 4개 있었습니다만 삼진 2개 곁들이면서 이닝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죠. 이후 등판한 원태인부터 이 코리아 대표팀의 이 마운드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었죠. 신민혁, 정혜영 그리고 최준용까지 6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샌디에고 타선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역시 이제 원태인 선수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주목이었죠.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앞세워서 마차도 삼진, 프로퍼 삼진, 그리고 웨이드 선수까지도 삼진 잡아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타선에서도 2루타 포함해서 볼넷도 2개 골라낸 문보경 선수 있었고, 그렇죠. 멀티히트 때려낸 윤동희 선수도 있었고 또 눈에 띄는 선수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혜성 같은 경우에도 좌완인 완디 페랄타를 상대로 이 안타를 때려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에는 9회 마무리 수아레즈를 상대로 96.5마일짜리 패스볼을 공략을 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죠. 오히려 샌디에고 타선은 4안타에 그쳤는데 팀 코리아 선수단은 또 5개의 안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젊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메이저리거들과 붙으면서 좀 많은 경험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차 적응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전력을 다하기는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날 경기 지켜본 샌디에고 프렐로 사장, 이 취재진과 만나서 서울 시리즈가 한국 선수를 스카우트할 기회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최고의 선수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LG 트윈스와 한국 대표팀 선수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프렐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 아시아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2012년에 이 텍사스의 프런트 시절에도 다르비슈의 영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당시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 피만 5,17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서 아시아 역대 포스팅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르비슈 선수 6년에 6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텍사스에서 5시즌 동안 52승 39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했으니까 정말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샌디에고에서도 어쨌든 김하성 선수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마스유키, 고우석 선수 등 이 한국과 일본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샌디에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번 오프시즌만 하더라도 이정우 선수가 6년에 1억 1,300만 달러의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저스 역시도 야마모토와 12년에 3억 2,500만 달러 역대 투수 최고에게 계약을 쏟기도 했었는데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스타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구단이고요. 그렇다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언급드려야 될 거 역시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특급 선수가 FA 시장에 잘 풀리지 않는다는 점, 요것부터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베테랑이 되긴 했습니다만 클리블랜드의 호세 라미레즈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이 5년에 1억 2,4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을 했지만 잔류를 일찌감치 선택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이 돈 욕심도 별로 없고 또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구단의 애정이 강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 팀의 핵심 선수는 웬만하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좀 묶어놓는 추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클리블랜드는 거기다가 이제 스몰 마켓이지 않습니까? 이런 스몰 마켓 구단도 핵심 선수는 웬만하면 묶어놓으려고 한다. 그렇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라파엘 데버스가 FA로 풀리기 이전에 10년 3억 1,350만 달러 연장 계약으로 이제 잔류를 데버스가 선택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연장 계약이 이어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는 1년차, 2년차, 심지어는 데뷔 전에도
선수를 이 연장 계약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싹수가 보일 때부터 미리 장기 계약으로 묶어놓는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타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년 3억 4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고 바비 주니어도 이번 오프 시즌 때 11년 2억 8,877만 달러, 훌리오 로드리게스도 12년에 2억 930만 달러의 보장 계약을 맺고 정말 오랜 기간 한 구단에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입니까? 차기 메이저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FA 시장에 나올 때는 이미 30대가 넘는 나이에 그렇죠. FA에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 구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영입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S급 선수가 드물어졌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타니 선수를 제외하면 특급 선수가 없었던 게 또 메이저리그 FA 시장이고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후안 소토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또 눈에 띄는 선수들 좀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를 평정한 선수들에 대해서 거액의 계약을 쏟아붓는 구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초대형 계약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아시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계약에 이제 긁어볼 수 있는 로또의 개념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몸값이 좀 저렴하다라는 뜻도 될 것 같은데 이 4년 2,800만 달러의 김하성 선수가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년 2,800만 달러의 마세이 유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둘 모두 한국에서 김하성 선수는 33점 유격수였고 마세이 유키 같은 경우에는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였는데 성공 여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불확실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선수의 몸값은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면밀한 스카우트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살펴본 다음에 배팅을 하는 구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샌디에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프렐러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의 고등학교 시절 데이터까지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때 스카우트 당시에 수비는 물론 공격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다. 수비면에서는 우리의 기대를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시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히려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서 발전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데려오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데이터 수집 방식이 발전했다라는 점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 방식은 단순히 이제 체격이라던가 아니면 스카우트의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트랙맨 베이스볼이 보급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이제 KBO 리그나 MPB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뭐 투수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라던가 무브먼트 데이터, 타자 같은 경우에는 타구 속도라던가 배럴 타구의 비율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선 성공 사례들로 인해서 후발 주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도 계속 쌓여왔다라는 점도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비교적 중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시아 선수를 영입했을 때도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남미보다는 한국이라던가 일본 아무래도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효과까지도 뭐 사실 오타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나라 하나를 또 이제 가져가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어쨌든 서울 시리즈를 통해서 키움과 LG 젊은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들도 관찰한 샌디에고와 다저스 양 팀인데요. 이 두 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구단들도 메이저리그 나머지 28개 구단들도 이날 열리는 경기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빅리그 진출이 이미 예정된 김혜성 선수는 물론이고요. 문동주라던가 노시환이라던가 이 메이저리그의 영입 후보 중에 하나이고 이 두 선수 역시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시환 선수도 지난해 이제 시상식을 휩쓸고 나가지고 김태현 의원 유튜브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꿈 밝혔는데요. 최종 목표는 메이저리그다. 아직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2년이 남았는데 KBO 리그 최고의 타자라는 걸 인정받는 순간에 딱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처럼 평정한 다음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향후 5년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충분히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는 이번 서울 시리즈 정말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젊은 선수들에게는 큰 기회이고 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한국 무대를 평정한 다음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날이 오기를 또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개막전, 개막 시리즈 이런 유치 같은 거는 계속 좀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번 한번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꾸준히 일어난다면 사실 우리나라 야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한 소식들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